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문고 국어 담당 정하영입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긴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긴장이 조금 되네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명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고 이제 배정받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어머님들 굉장히 축하드려요. 용문고가 여기 성북 지역에서 특히 남학생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중앙고나 신일고 이런 일부 자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 남학생들이 가기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용문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유느님을 배출한 여러분들 유재석이 용문고 최고의 아웃풋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유재석이 나온 학교고 이제 그거랑은 좀 별개로 또 굉장히 학습 분위기 좋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순하고 착한 학교입니다. 또한 어머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이유는 용문고는 2013학년도까지 자사고였어요. 네, 2013년부터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쨌든 자사고였던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가 여전히 성북 어머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이제 저의 이력이고요. 오늘 아마 설명회 PPT도 받으셨을 거고 브로셔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보시면은 제 이력 나와 있습니다. 용문고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학교죠.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을 한 국어 전공자이고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대치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북 지역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계속 성북에서는 용문고를 전담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용문고 작년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2023년 저와 같이 수업을 했던 용문고 재원생 전원 성적 상승했고요. 이 친구들 그대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용문고 저랑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고 작년 국어 전교 1등 제 제자예요. 예, 그리고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만점자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좀 뿌듯해하는 친구인데요. 저랑 처음 3월에 만났을 때 1학기 국어 4등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공부하고 마지막 2학기 때 딱 국어 1등급 찍은 멋진 친구도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강사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기출 분석 그리고 시험 예측 그리고 이제 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용문고가 어떤 학교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필 60에 수행 40. 사실 요거는 뭐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아니에요. 어느 학교를 가든 국어는 보통 지필 60, 중간 30, 기말 30,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중간 전에 한 번, 기말 전에 한 번 해서 20, 20 이렇게 해서 총 40인데요. 용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서 항상 매년 한자성어와 속담을 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어휘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한자어, 사자성어, 속담, 격언, 관용 표현 등등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 이제 지필고사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특이하죠? 객관식 100%예요. 총 26문항 정도 되는데 이 문항수 자체는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서답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왜냐면 이제 고등 내신에서 일부 여고 같은 경우는 까다롭게 이제 아이들 변별하겠다고 막 굉장히 치사하게 단답형, 서술형 막 이런 거 내는데 저희 아이들 몰라도 어쨌든 일단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00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과서 100%입니다. 앵간하면은 사실 고등학교 내신에서 부교재 아니면 뭐 모의고사 기출지문 이런 거 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용문고등학교는 교과서 100%를 계속 지향하면서 교과서 위주의 출제를 하고 있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2023년에는 처음으로 5년 중에 처음으로 교과서 80 그리고 학교 프린트 20 해가지고 프린트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프린트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따가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쌤들이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그 프린트에 객관식 15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어떤 변형도 없이 그냥 5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5문제가. 그래서 사실상 그 5문제의 배점을 더하면 기본 점수가 한 16.9점 정도 됐던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용문고 전반적인 국어뿐만 아니라 내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 기준 1학년 입학 인원이 298명이에요.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성북 지역에서 정말 규모 큰 학교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 요 298명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신 몇 등 해야 몇 등급 받느냐 제가 나눠봤어요. 전교에서 12등 안에 들어야 이제 1등급 받는 겁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 A 받는 비율이 한 30%에서 보통 뭐 쉬운 학교 같은 경우 60%까지 받아요. 즉 전교생의 60%, 50% 거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다 A였던 거죠. 너네 다 A였니? A였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었다면 A였을 텐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12등 안에 들어야 1등급, 33등 2등급, 70등 안에 들어야 3등급입니다. 그래서 전교 한 100등 정도 하면은 이제 4, 5등급으로 훅훅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2023년 1학기 국어 평균 71.7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20.4점이에요. 그런데 중간을 보통 항상 용문고는 되게 쉽게 내요. 아무래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아이들의 이제 수준 같은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그냥 무난하고 쉽게 내시고, 그리고 이제 상위권 등급 편별은 보통 기말에서 기말을 조금 더 어렵게 내는 편이십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20.4점이잖아요. 요 20점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무난한 표준 편차인데, 밑에 같이 보시라고 제가 수학하고 영어를 넣어놨어요. 수학 평균 63.3점에 표준 편차가 12.7점이죠. 그리고 영어는 표준 편차가 15.8점입니다. 이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수준이 균일하고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고 되게 치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고의 특성상 아이들이 수학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용문고 수학,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영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다 같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영어랑 수학은 내신이 되게 치열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국영수 중에서는 그래도 국어가 그나마 등급 따기 좋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국어를 잘 잡으면 국어가 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용문고 국어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준비하면 되게 유리하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쭉 분석을 해본 건데요. 1학기 중간고사만 비교를 했을 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어떤 문항 구성이나 유형 같은 건데 되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객관식 28문제에서 뭐 26문제, 서답형 항상 없었고요. 항상 문학밖에 안 나옵니다. 네, 요거 되게 중요해요. 다른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보통 문학이랑 문법을 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문고는 중간고사는 그냥 무조건 문학이고요. 기말고사가 문법이에요. 이렇게 좀 시험별로 포인트 되는 과목과 영역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요 교과서 80, 갑자기 교과서 100만 내다가 냅다 만든 이 프린트 20이 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용문고 국어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 3가지를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문학작품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작품이에요. 그러면은 그 윤동주의 자화상이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물어보는 굉장히 이제 무난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5년 동안 매해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용문고의 그 5개년 기출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중간고사에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어쩌고저쩌고가 나왔는데 그게 그대로 2023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좀 풀이가 된 학생들은 굉장히 쉽고 익숙하게 맞춰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보통 막 선택지를 뭐라고 할까,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시기보다는 이미 시중에 퍼져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교사용 교과서나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해설을 주로 그대로 문제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 다 알거든요. 예, 손동현 선생님이라고 그 용문고에 굉장히 오래 계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5년 동안 계속 출제하셨던 문제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분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통상 매년 나오는 문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문고 어휘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잖아요. 지필평가에서도 항상 한자어나 사자성어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로 갖고 왔는데, 현대소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라는 것도 항상 고정적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작품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엄호, 요지부동, 육박, 일별, 무화 중에서 이제 뜻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나오고 정답은 일별입니다. 일별 보면 애들이 날마다 날일자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하는데 사실 일별은 한 번 흘낏 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이제 다 뜻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별, 한 번 흘낏 보다. 잘 모르시죠? 네, 그런 단어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인데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배워요. 그럼 그 광야에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어떤 역설법이 나옵니다. 그럼 그 역설법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밑줄을 친 다음에 다음 중 역설법이랑 똑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5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들이에요.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 외부 지문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대비해요? 싶지만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얼마든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들과 충분히 연습을 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작년에 갑자기 도입됐던 프린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요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프린트예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무조건 그냥 문학이었고 객관식 15문제예요. 그리고 뭐 고전소설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음 중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정답 홍길동전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15문제 중에 이제 실제 중간고사에서 5개를 그냥 무작위 랜덤으로 선별을 해서 그 어떤 선택지도 변형 없이 그냥 그대로 내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주는 거죠. 네, 점수를 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작년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 아이들이 볼 중간고사는 어떻게 나올까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일단 교과서는 신사고 출판사 쓰고요. 시중에 있는 11종 교과서 중에서 신사고 출판사가 가장 좀 무거운 책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 어려운 작품들을 많이 실어놓은 그런 출판사 교과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조건 1단원과 6단원 나올 겁니다. 이거는 5년 동안 매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3월에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프린트를 줬는데 올해는 이제 퇴직하신 손동현 선생님도 계시고 1학년 국어 선생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프린트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용문고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일단 무조건 성실해야 돼요. 남고잖아요. 남고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불성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되게 덤벙덤벙 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문고 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국어 시험에서는 실수 하나 하면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끔 굉장히 성실하게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맨날 전교 1등, 전국 1등 하는 애들한테도 뭘로 공부했니? 하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정말 교과서를 가장 기본으로 여러 번 한 3회 이상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국어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는요 중학교 때까지 책을 많이 안 읽어서요 막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시는데 용문고 국어 내신은 중학교 때 책 많이 읽은 애보다 교과서 많이 읽은 애가 무조건 점수 잘 나옵니다. 그냥 성실함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다. 막 그렇게 깊은 고난도의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정적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월 첫째 주에 바로 요 세 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윤동주, 이육사, 박완서의 요 세 작품을 먼저 이제 스타트를 하면서 선행을 학교에서는 아마 진도가 굉장히 느릴 거예요. 특히 첫째 주에는 보통 교과서 나눠주고 이것저것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진도 안 나가는데 저희는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리고 용문고는 기출 활용이 굉장히 큰 학교예요. 그래서 2019년서부터 지금 쓰고 있는 신사고 출판서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이제 5개년 기출이 쌓였거든요. 그 기출에 나온 모든 선택지의 내용 혹은 교과서 작품 혹은 외부 지문으로 활용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일단 시간은 정규 시간 3시간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제 수업의 특징은 무조건 무제한 클리닉, 무제한 보강입니다. 예, 아이들이 뭔가를 다 알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아요. 집에 보내지 않고요. 10시까지 잡아둘 수 있으면 10시까지 최대한 잡아놓고요. 뭔가 부족하다 그럼 또 부를 거예요. 그래서 좋죠. 예, 클리닉은 이제 3가지의 종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시간표는 화요일 저녁이거든요. 6시에서 9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는 아이들 1시간 먼저 미리 부르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10시까지 남기고요. 그리고 자발적 공부라고 해서 제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10 to 10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원하는 비는 스케줄에 와서 저랑 사전에 약속을 하고 저랑 1대1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겠지? 그치?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수업 자료인데요. 저는 제가 A부터 Z 다 만들어요. 올 자체 제작 교재고, 특히 이제 요게 내신강림이라고 해서 저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이자 제가 쓰는 주교재인데요. 요거는 주간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별로 매주 한 권씩 책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딱 맞는 진도와 그에 엄선된 복습 자료, 과제 요렇게 이렇게 주차별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가끔 이제 진도가 갑자기 뭐가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쓰는 책도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간지로 그때그때 제가 매주 책을 만들고요. 요거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용문고 정하용 자체 제작 특별 어휘집입니다. 예, 용문고 어휘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드렸잖아요. 교과서 날개에 달린 모든 단어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기출 선택지에 활용된 단어 요런 거 뜻 완벽하게 이제 숙지하게끔 제가 어휘집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 나눠줄 예정이에요. 자신있게 말하건대 성북지역에서 이렇게까지 용문고에 진심인 사람 없습니다. 네, 정말 용문고에 진심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재 이미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매주 복습 테스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보강 수업 시험 전날에는 이제 제가 용문고 기출 반영해서 아이들 실전 모의고사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주마다 어머님들께 이런 식으로 된 종합 성적표 보내드릴 거고요. 매주 수업 때마다 어머님들께 이렇게 뭐 진도 나갔고 과제 어떻게 했고 뭐 한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영상도 제공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정도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 저 선생님한테 맡기면 되겠다. 약간 요런 확신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재밌게 잘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수업하고 있거든요. 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드리고 약속드린 건 다 지킵니다. 네, 감사합니다.